정치적인 욕망을 숨겨놓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것은 해임 건의를 넘어서서 탄핵으로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세종으로 내려간다고 유배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선 또 이른바 한동훈 유배법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소개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조순희 의원님. 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한 장관 탄핵할 수도 있다 이런 뭐 해임, 탄핵 이거에 이어서 지금 과천에 있는 법무부를 세종시로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같은 법사위원으로서는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오늘 5시까지도 법사위에 있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태도를 보면은 그런 태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점점 더 키워주는 거예요. 예.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뭐 2인자다, 소통령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는데요. 그 만들어준 분들이 전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법무부하고 외교부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에서도 수도가 아닌 곳에 있는 경우가 있나요? 아닐 겁니다.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과. 그래서 법무부도 과천청사에서 이전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을 세종시로 보내겠다? 이거는 그만큼 두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예. 조금 전에 우리 한 패널 분이 이 시행령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박범계 이런 장관들이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서 수사기관인 검찰의 수사 능력과 기능을 축소를 했습니다. 시행령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방해를 한 거예요. 예. 2개 범죄만 수사를 해라. 그런데 그게 부패하고 경제. 그러면은 부패 범죄만 하더라도 어떤 것이 부패 범죄냐? 많이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법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과 시행령의 긍정적인 순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의 범주를 시행령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의 수사 능력이나 기능을 시행령을 통해서 없애고자 한 것, 이것 자체가 시행령 쿠데타예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행령 쿠데타다. 이승훈 변호사님의 의견이 많이 다르셨어요. 일단 저 서정훈 변호사님. 그런데 세종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뭐 한동훈 장관 뭐 유배법 얘기까지 그래서 덩달아 나오는 거고 탄핵 얘기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한 장관을 집중 공세를 펴고 있거든요. 야당은 그럴 것 같고. 제가 탄핵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번에 그 탈원전 수사할 때 민주당이 뭐라 했습니까? 정책을 가지고 왜 수사하느냐고 했잖아요. 예. 근데 탈원전은 정책이 아니에요. 탈원전하는 과정의 경제성을 조작한 있잖아요. 조작한 거. 이 범죄를 수사한 거죠. 근데 문제는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도 이게 직무집행할 때 구체적인 위법이 있어야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정책만 가지고는 탄핵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검수완박이든 검수원복이든 전부 이게 정책적인 문제예요. 구체적인 위법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헌법 65조의 탄핵 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우리 이성훈 변호사님도 시행령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게 법에 우리 헌법 107조 2항에 보면 다 이게 규정이 있어요. 헌법 107조 2항에 보면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될 때는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대법원이 판단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 헌법에 다 이게 절차가 있습니다. 시행령이 만약에 법률에 반하면 그러면 이게 헌법의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여기 불복하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왜 탄핵 운운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한동훈 장관도 뭐 헌법 절차는 따르긴 하겠지만 국민을 보호하는 게 국가 임무인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나 이렇게 민주당의 주장에 맞받아쳤거든요. 일단 오늘 출근길에서도 야당 의원들과 감정적인 설전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던 한 장관인데 오늘 법사위가 또 있었습니다. 오늘 법사위 화면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7억 7천만 원 정도가 매해 쓰여지고 있는데 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니까 장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유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회에서 추천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추천하면 이것이 필요한지를 제가 법무부 장관께 묻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7억 그 부분은 2021년 맞아요, 것이니까 맞아요. 위원님께서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때 추천 요청하셨어야지 않겠습니까? 과거를 보고 현재를 돌이켜보고 또 미래에 훨씬 효율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랬다.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서 니들 사과해라. 그럼 저 사과할 용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계속 잘못된 관행들이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이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전례를 보는 것이죠. 저 자리에 있다가 또 여의도 계시다가 광화문으로 긴급히 오셨던 조수진 의원. 근데 네. 법사 얘기가 계속 도돌이표 같고 피로감도 국민들에게 있고 법사위,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볼 얘기들이 꽤 많을 텐데 계속해서 감정 싸움으로 비춰지고 법사위원 한 분으로서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세요? 저도 야당을 해봤지만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주 공부를 하고 준비를 잘하면 야당 의원의 실력이 빛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당이 되니까요. 상임위 활동이 좀 더 어렵습니다. 무턱대고 어떤 공격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2021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다루는 결산국회예요. 그렇다면 21년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 의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박범계 의원이 바로 전직 법무부 장관인데 법사위에 온 것도 대단히 잘못됐죠. 그리고 오늘 2021년 예산기금 심사인데 자신이 집행했던 것을 자기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감찰관이 공석이다. 왜 공석이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박범계 장관도 이 특별감찰관 공석을 방치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럼 자신의 일을 다른 후임자한테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저는 맞은편에 있었지만 정말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기동민 의원이 참 합리적인 분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산기금 심사예요. 그러면은 예산과 관련한 것, 2021년 예산이 제대로 운용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현안 질의를 하자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요? 예, 누가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히 어떤 무기는 많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게 현안 질의를 할 때도 제대로 정말 공부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뭐 법사위에 계셨다가 오셨으니까 여러 현장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도 들어볼 기회가 있겠죠.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소년법이 권력이다, 이게 현실이다라고 쓴소리를 하셨고요. 예. 숫자 2개 정도는 똑같은 숫자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형광펜으로 할 때 또 2개 정도 하면 범죄를 막을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별일 아니라는 듯 말하는 행동이란 이재명 의원.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라고 하셨고요. 또 보겠습니다. 팬클럽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조용한 내조. 김건희 여사에게 이걸 당부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여사 잘못도 아니고 팬클럽 잘못인데 왜 행보를 조율하자죠. 다른 의견 주셨어요.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